오랑캐가 쳐들어왔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쟁통에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 절름가리 시동생과 앞못 보는 시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피난길에 오른 며느리 연실. 산길에서 오랑캐를 만나 둘 다 죽는 상황에 며느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8년을 버텨 다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 사는 이야기, 가슴이 따뜻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이야기들을 차분히 들려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시절, 전라도 어느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연실과 그녀의 듬직한 남편 대석, 그리고 일찍이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 박씨가 살고 있었지요. 집안은 비록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으나 연실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의 쇠순물을 데우고 산나물을 뜯어와 정성껏 상을 차리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파적지세로 내려오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까지 번진 것입니다. 평생 땅만 파먹고 살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젊은 사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사로 징집되었습니다. 연실의 남편 대석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대석은 마당 한 구석에서 연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실아,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어머니를 부탁하네. 앞을 못 보시는 분이니 자네만 믿겠네. 전쟁이 곧 끝날 터이니 부디 살아남아 다 함께 다시 만나세. 대석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길을 떠났습니다. 연실은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등에 업힌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전쟁은 소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마을 저 너머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연실은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다. 어떻게든 산을 넘어 남쪽으로 가야 한다. 연실은 서둘러 보찜을 샀습니다. 쌀 몇 되와 남편이 입던 낡은 저고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긴 그녀는 자신의 가냘픈 등 위로 시어머니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제가 어머니는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자, 이제 목숨을 건 피난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실의 앞에는 험준한 산맥과 굶주린 짐승들,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오랑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실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무사히 피난길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숭고한 희생과 8년 뒤에 밝혀질 기막힌 진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피난길은 생각보다 훨씬 고달팠습니다. 연실의 등에는 앞못 보는 시어머니가, 그리고 한쪽 손에는 아직 어린 시동생의 손이 쥐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고난의 길에 또 다른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누이이자 연실의 시누이인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평소에도 살림 잘하고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연실의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쁜 피난길에 들어서자 말순의 고약한 심술은 극에 달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다 발이 꼬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말순은 어김없이 연실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야, 울케.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게 뭐니? 저 눈먼 노치네를 언제까지 업고 갈 거야? 저 노치네 때문에 우리 다 오랑캐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고. 연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어찌 그런 모진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는 우리 가족입니다. 서방님과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는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연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
죽은지 산지도 모르는 내 도생이랑 한 약속이 밥 먹여주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저 노인네는 이미 살 만큼 살았잖아. 우리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 박 씨는 며느리의 등 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땀방울이 자신의 다리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박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실아, 나를 내려놓아라. 저의 말이 맞다. 나 하나 때문에 젊은 너희까지 죽어서야 되겠느냐.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 너희끼리 어서 가거라. 시어머니의 애원에 연실은 지게를 더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가면 저는 평생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산등성이에 다다릅니다. 그렇게 서로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힝! 말 울음소리와 함께 땅을 올리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거친 오랑캐들의 함성이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오랑캐다! 오랑캐가 나타났다! 말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연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은 갖가지른 절벽이었고 뒤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어머니, 꽉 잡으세요. 연실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키며 근처에 있는 어두컴컴한 바위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굴 속은 좁고 습했지만 지금은 이곳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연실은 시어머니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꽉 막았습니다. 혹여나 놀란 노모의 신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굴 밖으로는 오랑캐 수색대의 횃불빛이 번쩍이며 지나갔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굴 안까지 울려 퍼졌지요. 연실은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부디 우리 어머니만은 살려주소서.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한 오랑캐 병사가 굴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오랑캐들의 거친 발소리는 마치 연실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굴 안까지 스며들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연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수색 대원 하나가 굴 입구 근처에서 멈춰서서 횃불을 휘두르자 굴 안의 어둠이 잠시 비춰졌습니다. 연실은 자신의 저고리 옷자락을 찢어 시어머니의 입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연실은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곧 여기까지 올 겁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 저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멀리 유인하는 동안 절대로 소리를 내셔도 안 되고 밖으로 나오셔도 안 됩니다. 제가 놈들을 따돌리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이틀이 지나도 제가 오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피난길을 되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버티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시어머니 박 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연실의 손을 더듬어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연실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안 됐나 연실아. 차라리 나를 내주고 네가 살거라. 네가 잡혀가면 나는 살아서 무엇하느냐. 대석이가 돌아오면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아이를 보겠느냐. 박 씨는 소리 없는 통곡을 하며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둘 다 잡히면 남편과의 약속은 영영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어머니, 서방님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영특하니 금방 다돌리고 오겠습니다. 연실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는 굴 구석 깊은 곳에 노모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속에 있던 작은 주먹밥 하나를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어머니. 연실은 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일부러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반대편 숲으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저기 사람이 있다. 잡아라. 오랑캐들의 거친 함성이 들려왔고 횃불들이 연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은 가시덩굴에 살점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가 계신 동굴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굶주린 군사들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연실은 벼랑 끝에서 오랑캐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차디찬 칼날이 연실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연실은 멀리 보이는 동굴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연실은 거친 밧줄에 묶여 오랑캐의 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옥 같은 8년생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실이 끌려간 곳은 국경 너머 먼 북쪽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연실은 사람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얇은 삼배옷 한 벌로 버텨야 했고 하루 한 끼 썩은 보리밥으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고된 노동에 손은 갈라지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갔지만 연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연실은 품속에 숨겨둔 시어머니의 낡은 버선 한 짝을 꺼내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 버선에는 시어머니의 재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았지요.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우리 서방님은 무사히 돌아오셨을까? 나를 잊지는 않으셨을까? 연실은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밤마다 하늘의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큼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과연 연실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믿고 있을 마을 사람들과 남편 앞에 연실이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즐기다고 했던가요? 북쪽 땅 차디찬 벌판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8년은 연실에게 매 순간이 죽음보다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동굴 속에 홀로 남겨두고 온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연실은 낮에는 무거운 바위를 나르고 밤에는 주인집의 구정물을 치우며 손가락,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연실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이, 연실은 몰래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었지만 그녀는 북극성을 길잡이 삼아 남쪽으로, 오직 남쪽으로만 달렸습니다. 가시나무가 발목을 찌르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려도 연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썩은 뿌리를 씹으며 때로는 산비탈의 고인물을 마시며 수개월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8년 만에 연실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마을의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당산나무가 보였을 때 연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서는 연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는데 혹여나 시어머니가 굶어 죽지는 않았을지, 남편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연실이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얼굴은 흉터와 때로 뒤덮여 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결이 다 보일 정도인 여인이 나타났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마을 안악들은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누구야? 사람이여 귀신이여? 그때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동네 안악 하나가 연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저거 대석이네 마누라 연실이 아니여? 8년 전에 시어머니 버리고 도망갔던 그 독한 년이 왜 이제야 나타난 거래? 연실은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갔다니요? 어머니는요? 우리 시어머니 박씨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나요? 연실이 절박하게 묻자 안악은 침을 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말도 마라. 내 시누이 말순이가 다 말했어. 네가 오랑캐 무서워서 눈먼 시어머니를 깊은 산속 동굴에 던져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걸 똑똑히 봤다고 말이야. 덕분에 그 가엾은 노친네는 안악은 말을 아끼며 혀를 쳤습니다. 연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누이 말순이가 거짓으로 자신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유인한 거예요. 어머니를 살리려고 제가 대신 잡혀간 거라고요. 연실이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마을에서 연실은 천하의 펠륜 여이자 남편을 배신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실은 미친 듯이 옛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반쯤 무너진 담벼락과 잡초만 모성한 마당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연실은 빈 방을 뒤지며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툇마루 아래에서 익숙한 물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8년 전 피난길에 연실이 시어머니의 발에 신겨드렸던 낡은 버선 한 짝이었습니다. 연실은 그 버선을 가슴에 품고 마당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그랬습니다. 연실은 시어머니가 굶어 죽어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한복판에 가장 크고 웅장하게 새로 지어진 기와집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연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울지 말고 저기 정승댁이나 가보게. 오늘 그 집 마님생신이라 잔치가 벌어졌다는데 거지들한테 밥 한 그릇씩 나눠준다니까 자네도 배나 채우라고. 연실은 힘없는 걸음으로 그 기와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웅장한 기와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기막힌 운명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8년 전 피난길에서 헤어진 시동생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행방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연실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하고 홀린 듯이 마을 한복판에 우뚝 솟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고개를 한참이나 뒤로 젖혀야 끝이 보였고, 대문은 위험 있는 소슬대문으로 지어져 이 마을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웅장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벌써 수많은 구걸꾼과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 집 마님의 회갑잔치 날이라지? 인심이 후해서 고깃국에 쌀밥을 아낌없이 내어준대. 사람들의 들뜬 대화가 연실의 귓가에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디찬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 끼어 대문 앞마당으로 들어선 연실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수십 개의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고 값비싼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과 기부인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고소한 전 냄새와 달콤한 술 향기가 진동했지만 8년을 굶주린 연실의 위장은 오히려 뒤틀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 가만히 한 장이 깔린 자리에 몸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사람들의 멸시 섞인 시선이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멈춰서더니 위험 있는 차림의 젊은 사내가 내렸습니다. 보랏빛 관복을 입고 머리에 사모를 쓴 그 사내는 한눈에 봐도 이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는 정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이 집 주인이신 이 정생어른이시지. 전징통에 다리를 다치셨는데도 불철주야 공부하시어 과거에 급제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연실은 그 다리를 다치셨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사내는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연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피난길 지게 위에서 형수님을 부르며 울먹이던 그 가냘팠던 시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연실의 입술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흥겨운 풍악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단상 위에 올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저의 어머니 박씨 부인의 회갑을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다리가 불편하여 보잘것없는 몸이나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때 사내의 시선이 마당 구석 가장 초라한 행색으로 앉아있는 연실 쪽을 향했습니다. 연실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착각한 게 분명해. 저렇게 높은 분이 내 도련님일 리가 없어. 게다가 나는 지금 귀신보다 더 흉측한 모습인데. 연실은 자신의 누더기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정승은 걸음을 멈추고 연실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승의 뒤를 따랐고 말순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승은 연실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연실의 눈높이에 맞추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해진 어깨를 잡았습니다. 부인,
고개를 들어 저를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사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8년의 모진 세월이 새겨진 연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젊은 정승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수님, 정말 형수님입니까? 살아계셨던 것입니까? 사내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연실의 때 묻은 두 손을 꼭 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초소생 시동생을 알아보시겠습니까? 형수님이 제 등을 빌려 산을 넘고 저를 살리려고 스스로 오랑캐의 미끼가 되셨던 그날을 제가 단 하루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폐륜녀라고 침을 뱉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우이 말수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승은 주위를 둘러보며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전쟁의 화마 속에서 당신 목숨보다 시동생과 시어머니를 더 아끼셨던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하고 지혜로운 나의 형수님이시다. 연실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시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안채 방문이 열리며 부축을 받는 노부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며느리의 발소리와 울음소리를 찾아 허공을 더듬는 그 손길, 바로 8년 전 동굴 속에 두고 왔던 시어머니 박씨였습니다. 연실아, 연실이 네가 맞느냐? 시어머니의 절규가 잔치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채문이 열리고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시어머니 박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눈을 허공에 둔 채 오직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노모의 머리칼을 하얗게 서리로 덮어버렸지만 며느리를 향한 그 예민한 감각만큼은 세월도 앗아가지 못했지요. 박 씨는 부축하는 하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흙바닥을 더듬으며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연실아, 연실이 네 목소리가 맞느냐? 내 귀가 먹은 것이냐? 아니면 내 며느리가 정말로 돌아온 것이냐?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연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몰골이 너무나 흉측하여 혹여나 시어머니의 깨끗한 비단옷에 때라도 묻을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어이 연실의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연실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피부, 8년의 고생이 고스란히 박힌 깊은 흉터들, 노모의 손끝이 연실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에 닿았습니다. 아이고, 이 얼굴이 왜 이리 되었느냐? 이 보드럽던 살결이 어찌 이토록 거칠어졌단 말이냐? 박 씨는 연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통곡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아꼈던 내 딸 같은 며느리가 가를 리 없다며 매일 밤 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다. 네 발소리를 잊지 않으려고 잠도 자지 않고 귀를 세우고 살았단다. 연실은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건느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동굴 속에 어머니를 홀로 두고 오랑캐에게 끌려가던 그날부터 제 심장은 이미 멈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뵙는 이 순간만을 꿈꾸며 그 지옥 같은 8년을 버텼습니다. 두 여인의 오열 소리가 웅장한 기와집 마당을 가득 채웠고 잔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매깃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때 시동생인 이정생이 곁으로 다가와 두 사람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이제 그만 진정하십시오. 오늘은 어머니의 회갑날이자 우리 가문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형수님,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날 동굴 속에서 형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승은 연실의 손을 꼭 잡고 8년 전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이 오랑캐들을 유인해 멀리 사라진 뒤 동굴 속에 숨어있던 박 씨와 시동생은 공포에 떨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오랑캐의 함성이 아닌 조선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연실의 남편 대석이 이끄는 별동대였지요. 대석은 아내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격해왔던 것입니다. 대석은 아내가 유인한 오랑캐들에 선멸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아내는 어디론가 끌려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대석은 울부짖으며 아내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고 홀로 남은 눈먼 어머니와 다리 불편한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동생은 형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썩은 대나무를 다리 삼아 짚고 다니며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형수님이 지게에 지고 넘었던 그 산길의 무게를 잊지 않으려고 밤마다 자신의 다리를 묶어두고 책을 읽었지요. 결국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의 자리에 올랐고 형수님이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대문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형수님, 우리 형님은 지금도 국경 근처에서 형수님을 찾기 위해 군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잔령을 보냈으니 곧 형님도 돌아오실 겁니다. 정승의 말에 연실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며느리가 버리고 간 줄 알았던 가족들은 사실 반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지 않고 각자의 다리에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얼굴이 잿빛이 되어 몸을 떨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신우이 발숭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승이 된 동생의 관세에 기대어 호의호식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연실이 어머니를 버렸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낳았던 장본인이었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말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반년의 하늘 푸는 사이다 같은 행진이 시작됩니다. 마당 한 구석, 잔치 분위기에 취해 거드름을 피우던 신우이 말수는 이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동생이 정승이 된 후 그녀는 마치 자기가 집안의 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며 연실을 욕보이는데 앞장섰지요. 전현이 우리 엄마를 동굴에 던져놓고 도망갔다니까요? 라며 온 동네에 퍼뜨렸던 그 거짓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정승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누님, 이제 그 가증스러운 입을 다무십시오. 그동안 형수님을 모함하며 동네 사람들을 속여온 것도 모자라 형수님이 돌아오신 이 순간에도 사죄 한마디 없으시다니요. 인간의 도리를 어찌 이토록 저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말수는 덜덜 떨며 마당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올케가 도망가는 줄 알았단다. 오해였다니까? 하지만 이 정생은 단호했습니다. 오해라고요? 형수님이 유인한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 누님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형수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호의호식하기 위해 그런 추악한 소문을 퍼뜨리셨나요? 이 정승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여인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형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니 단 한 조각의 밥도 주지 마라. 말수는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평소 그녀의 갑질에 치를 떨던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고소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인과응보지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모함하더니 결국 천벌을 받는구만. 그렇게 신우이가 끌려가고 마당에 정적이 흐를 때쯤 멀리 마을 어귀에서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장군님이다. 대석 장군님이 돌아오셨다. 연실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이름, 남편 대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멈춰선 말 위에서 한 사내가 뛰어내렸습니다. 전장을 누비느라 얼굴은 검게 탔고 갑옷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연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를 부탁한다던 그 듬직한 남편이었습니다. 대석은 마당 한가운데 누더기를 걸치고 서 있는 초라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듯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실아, 정말 당신인가요? 대석의 목소리는 굵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흉터투성이인 얼굴과 갈라진 손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8년 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국경의 모래바람을 견뎠던 장군의 위엄은 사라지고 오직 아내를 잃었던 한 남자의 슬픔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실은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켜드렸습니다. 대석은 아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재회를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맞잡아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연실아,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고 보배로구나. 연실의 지혜와 희생이 만든 기적 같은 8년의 대서사시. 이제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나고 그들에게는 눈물 뒤에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8년 동안 품고 있었던 그 버선 한 짝에 담긴 비밀과 그들의 노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씻겨내려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피눈물로 버텼던 연실의 삶에도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지요. 대석 장군과 이정승 형제는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형수이자 아내인 연실을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대접했습니다. 연실의 몸에 남은 흉터들은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한 가문을 지켜낸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8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 낡은 버선 한 짝은 비단함에 담겨 안방의 가장 높은 곳에 모셔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매일 아침 그 버선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자식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낡은 천조각이 우리 집안을 일으킨 보배다. 연실이가 이 버선 한 짝을 가슴에 품고 버틴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니 너희는 평생 이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월이 흘러 연실은 아들과 딸을 낳고 집안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늙어갔습니다. 연실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지혜와 희생을 보고 자라 모두가 인품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지요. 사람들은 연실의 집을 지날 때마다 저 집은 며느리 한 명이 가문의 명주를 살린 곳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이 기막힌 사연을 전해 듣고 연실에게 정경 부인이라는 최고의 자코를 내리며 그녀의 효심과 절개를 널리 알렸습니다. 반면 광에 갇혔던 시누이 말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석 장군은 차마 제 피부치를 죽일 수는 없어 그녀를 먼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말수는 그곳에서 평생을 자기가 퍼뜨린 거짓말에 대한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요. 남을 해치려 했던 혀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여도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고 선한 자는 끝내 복을 주는 법입니다.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쇴 노년의 연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두고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거운 지게를 져야 할 때가 있단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내던지고 싶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그 짐을 사랑으로 지고 끝까지 선을 넘는 사람만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거란다. 연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사람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아우다치는 세상에서 며느리 연실이 보여준 그 숭고한 선택은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게를 지고 계신가요? 그 짐이 비록 고달플지라도 연실처럼 지혜와 사랑으로 견뎌낸다면 여러분의 노년에도 반드시 기적 같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지혜로운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연실이 맞이했던 그 따뜻한 봄날 같은 기적이 아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인생의 깊은 향기가 배어있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